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정치질이 말이 됩니까? 밤마다 목 붙잡고 끙끙 앓는 사람들한테 트럼프는 치료가 아니라 관세 폭탄을 날렸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건강생활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젠 마지막 희망까지 장벽에 막혔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부모님 또 아파요. 제발 한국 제품 좀 다시 들여와줘요. 미국 전역에서 울부짖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열대는 텅텅 비고 직구 사이트는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지킨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등을 친 겁니다.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답게 살 권리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간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리사 톰슨입니다. 38살의 나이에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죠. 작년 봄 저희 집에 작은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아버지의 목 디스크가 갑자기 악화된 겁니다. 리사, 오늘도 잠을 1시간도 못 잤어.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피곤한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목을 문지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밤새 깨어 있으셨거든요.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수술은 위험합니다. 연세를 고려하면 물리치료가 최선이에요.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죠. 진통제와 주 2회 물리치료. 그게 전부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저도 답답했어요. 직업상 이런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매일 목격하니까요. 그날부터 저희 두 번째 직업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목을 마사지하는 일이었죠. 얼음찜질과 수건을 이용한 견인요법으로 잠시나마 통증을 줄여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아버지를 돌보는 생활이 이어졌죠. 점점 지쳐갔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안마기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200가 넘는 고가 제품이었어요. 그나마도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몇몇 제품은 아버지께 시도해봤지만 오히려 불편해하셨어요. 이거 좀 무겁구나. 아버지가 한 제품을 사용하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진동은 강했지만 무게 때문에 목에 부담이 가는 듯했죠. 한밤중에 아버지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깨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달려가면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저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장기적으로는 운동이 최선이지만 급성기엔 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매일 밤 저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러다 잠들면 어김없이 아버지의 신음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가족 모두 지쳐갔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통증과 함께 죄책감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걱정으로 수척해지셨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져갔죠. 물리치료사로서, 딸로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찾기까지 우리 가족은 모두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역 대형마트에 들렀어요. 피로감에 쩔어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때 작은 가전제품 코너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직원이 U자 모양의 기기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이 소형 목안마기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목 근육에 딱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무게는 겨우 300g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죠.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작았어요. 제 직업이 물리치료사라는 걸 밝히자 직원은 저에게 시험품을 빌려주었습니다. 목에 걸어보니 놀랍도록 가벼웠어요. 전원을 켜자 부드러운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강도 조절 버튼을 누르니 세기가 달라졌고 열기능까지 있었죠. 아버지께 딱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죠? 물었더니 $79라고 했습니다. 직원에게 인기가 많은지 물었더니 네, 특히 노인분들에게요. 이건 한국 거예요.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뒤집어 보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구매했어요. 가격표를 보니 원래 $99인데 세일 중이었죠. 운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선물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목에 걸어드리고 전원을 켜자 얼굴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오, 이거 괜찮은데. 아버지가 눈을 감고 말씀하셨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안마기를 목에 건 채로 소파에서 2시간 내내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취침 시간에도 안마기를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활기찬 모습으로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리사, 믿기지 않을 거야. 어젯밤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들었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고마워. 나도 오랜만에 푹 잤어. 그 작은 기계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목에 걸고 다니셨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는 동안에도 불안해하셨죠. 그만큼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집에 모였을 때 아버지의 목 안마기가 화제가 됐어요. 다들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어머니의 친구 수잔이 말했어요. 나도 어깨가 항상 아픈데 어디서 살 수 있니? 주말에 다시 마트를 찾아갔지만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재입고 안 돼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아침 뉴스를 보던 중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의 10%의 보편적 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는 추가로 25%의 상호주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목에 안마기를 걸친 채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뉴스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형 가전제품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가격은 최소 25% 이상 오를 전망이죠. 원래 $1,000이던 한국산 제품은 앞으로 $1,250에서 $1,300 수준이 될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의 목 안마기도 그 대상에 포함될 테니까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혹시 고장나면 어쩌지? 하나 더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그 제품이 품절되어 있었어요. 가격도 원래 $99에서 $129로 올라 있었죠. 아직 관세가 적용되기 전인데도 말이에요. 지역 마트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어디에도 그 한국산 목 안마기는 없었어요. 한 매장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 나오자마자 다들 사재기하듯 사갔어요. 한국 제품들은 특히 더요. 관세 발표 이후로 유통업체들이 아예 취급을 줄이고 있어요. 페이스북 지역 그룹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산 목 안마기 구할 수 있는 곳 아시는 분, 댓글이 폭주했어요. 모두 같은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같은 게시물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노인 케어 포럼에서는 그 목 안마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약 2주 후 실제로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99였던 그 안마기가 이제는 $149까지 올랐어요. 일부 판매자들은 원래 가격의 2배 이상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구매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목 안마기를 더욱 소중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충전할 때도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케이스까지 따로 마련하셨죠. 이 작은 기계 하나가 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놨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제안했어요. 리사, 내가 이 안마기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물리치료사인 내가 설명하면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엔 망설였지만 매일같이 페이스북과 이메일로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영상을 찍었어요. 부모님 목 디스크를 치료한 제품이라는 제목으로요. 10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아버지의 상태, 안마기 발견 과정, 실제 효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영상 마지막에 언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정책으로 이 제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25% 이상 오르고 있죠. 하지만 효과가 정말 좋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을 올리고 다음 날 아침, 조회수가 이미 5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제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계셨어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는 80만을 돌파했어요.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저는 댓글에 일일이 답변을 달며 사람들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뉴스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라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리사 씨, 왜 하필 한국 제품인가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미국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히 우연하게 선택한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사용해보니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정말 사용자를 생각한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관세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효과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인터뷰 영상도 빠르게 퍼졌어요. 전국 네트워크 뉴스에서도 25%의 관세 장벽 속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이라는 주제로 짧은 리포트가 방송됐죠. 미디어에서는 한국 제품의 고통 해결, 감성 디자인, 휴대성, 그리고 신뢰성에 주목했어요. 한 소비자의 체험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 매체에서는 또 한국 제품 사재기냐? 비난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이 한창이라 정치적인 해석이 더해진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부정적인 댓글이 생겨났어요. 왜 미국 제품은 안 쓰고 외국 것만 찾는 거야? 이제 관세도 25%나 붙었는데.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단지 효과 좋은 제품을 소개했을 뿐인데 갑자기 애국심 논쟁에 휘말린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어느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제안이 왔어요. 주제는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와 외국 제품 선호 현상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제 입장을 분명히 할 기회라 생각하고 수락했어요. 라디오 진행자의 첫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리사 씨, 이런 시기에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세가 25%나 부과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저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준 제품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나눈 것뿐이에요. 이건 편리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고통을 줄여줬기 때문에 소중한 제품입니다. 의외로 청취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어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노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한국산 안마기를 썼는데 생활이 달라졌어. 어느 나라 제품인지보다 내 고통을 덜어주는지가 중요하지. 한국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미국 고객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이었죠. 그들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객 지원팀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트럼프 시대의 관세 정책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건 국가가 아닌 정성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5% 관세를 내더라도 효과 있는 제품을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집 거실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아버지의 제안으로 시작된 안마기 체험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친구 몇 분만 초대할 생각이었는데 소문이 퍼져 15명이나 모이게 됐어요. 참가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이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자신의 안마기를 돌아가며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느껴보는 진동에 놀라기도 했고 어떤 분은 즉각적인 편안함을 느끼셨죠. 오, 이거 정말 좋은데 옆집에 사시는 마거리 탈머니가 눈을 감은 채 감탄하셨어요. 어디서 살 수 있니? 저는 품절 상태와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은 25% 관세가 붙어서 원래 $99짜리가 거의 $150 가까이예요. 그러자 한 분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구매하면 어떨까? 대량으로 주문하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우리 동네에 첫 공동구매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 직접 연락해 20개 이상 구매 시 할인이 가능한지 문의했어요. 다행히 그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모임은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저희 집 거실은 안마기 체험장으로 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건강 상태와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이 모임은 점점 커져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센터 관리자가 더 큰 규모의 건강 테크놀로지 체험 행사를 제안했어요. 행사는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지역 의원까지 방문해 고령화 기술 정책에서 한국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어요. 예상대로 한국산 안마기를 비롯한 아시아 전자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매장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온라인에서도 가격이 2배 이상 뛰어올랐어요. 그러나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직접 수입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역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직접 한국에서 주문하면 어떨까? 25%의 관세를 내더라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 아이디어에 동참했어요. 한국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 대량 주문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협조해 주었고 직접 구매를 위한 영문 안내 페이지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첫 주문은 100개였습니다. 관세를 포함해도 개당 가격은 미국 내 판매가보다 저렴했어요. 모든 서류와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했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주문한 제품이 도착했을 때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배포 행사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제품을 전달하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25%의 관세 장벽도 넘은 결과물이죠. 한 노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에 너 같은 젊은이가 있어 다행이구나. 정부 정책이 우리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잖니? 이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시작됐어요. 저는 자주 다른 지역 모임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안마기 개발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개발자는 목디스크로 고생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이 제품은 기술이 아니라 효도에서 출발했습니다. 25%의 관세로 미국 진출이 더 어려워졌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책이 제품의 이동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송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시청자들은 개발 배경에 감동했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 부모를 향한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에 공감했어요. 인터뷰 이후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구매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시청자는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관세가 25%라면 우리의 연대는 26%가 되면 된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책의 벽을 넘는 건 결국 사람들의 의지와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안마기를 꾸준히 하신 지 한 달쯤 됐을 때 아버지의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져 있었죠. 목안마기 덕분에 통증이 크게 줄었고 저와 함께하는 규칙적인 스트레칭 덕분에 유연성도 향상되었죠.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걸 보며 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리사, 오늘은 공원에 산책 좀 다녀올까?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어요. 당시 아버지는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셨으니까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어머니도 함께 가요. 세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목안마기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된 모습이었죠. 봄꽃이 핀 산책로를 걸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젠 걷는 것도 괜찮아. 예전처럼 목이 뻣뻣하지 않거든. 어머니는 아버지의 팔을 잡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리사 덕분이지. 내가 그 안마기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고생하고 있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런 제품을 만든 사람들 덕분이죠.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의 작은 전자제품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역 사회로 퍼져나갔는지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SNS에 마지막 업데이트를 올렸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요. 글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트럼프의 25% 관세는 물건을 막아도 한국의 진심은 못 막았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한 봄날의 산책은 무역 정책이나 정치적 갈등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일깨워줬어요. 한국에서 건너온 작은 목안마기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을 회복시킨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은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로 만든 나라군요. 당신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관세가 올랐지만 한국 제품을 계속 찾고 있어요. 또 다른 댓글은 더 넓은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하지만 품질은 비교가 안 되죠. 결국 가격보다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저는 단지 부모님의 통증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한 제품을 발견했을 뿐이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의 관세 장벽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우는 작은 기적이 될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이상 리사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선택이 세상을 움직이고 한국의 정성이 미국의 효심을 감동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관세의 벽이 높아져도 진심과 품질은 국경을 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